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 고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계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고민들 하지 마시고 같이 풀어가면서 조언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월 장이 조금 안 좋았다가 이제 5월의 시작은 조금 괜찮게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시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은 1.9% 정도대 이제 코스피가 상승 중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상향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이게 제가 흔히 말하는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외바닥이다 보니까 사실 이 외바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냐라고 하면은 계속 떨어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외바닥이 만들어질 때는 조금 지루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외바닥의 단점은 뭐냐면 전고점을 넘지 못했을 때 바로 쌍봉으로 전환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고점 신호 중에 하나죠. 쌍봉이라고 하는 거. 쌍바닥은 우리가 반겨야 하는 저점 신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쌍봉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지금 경계해야 되는 단계 이 고점을 뚫나 뚫지 않나에 따라 가지고 뚫으면은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뚫지 못하면 바로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외바닥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이 약간 반등이 나가면 참 좋겠지만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가 1.9% 정도대 올라왔지만 코스닥이 좀 약간 주춤하죠. 0.7%밖에 안 되고 색깔도 파란색으로 음봉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또 역시나 대형주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의 코스피의 상승률은요. 2.15% 정도가 되고요. 소형주는 0.2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좀 많이 들고 있나라고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을 이렇게 좀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물려있는 경우들 그리고 내 종목은 좀 안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 종목이 좀 가볍거나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상 급등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고점 신호가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과하게 낸다라기보다는 물론 수익 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절제를 하고 좀 욕심을 좀 줄여가지고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죠. 언제 팔아야 될까요를 생각하면서 한 번도 팔지 않은 사람과 조금이라도 팔아낸 사람은 나중에 최후의 모습이 좀 다르게 됩니다. 팔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지 언제 잘 파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팔 수 있다라는 것과 팔고 싶다라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있다라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수익을 냈을 때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좀 어정쩡하고 하필이면은 여기서 쌍봉 만들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 한번 해볼 때 물론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 쌍봉 만들고 떨어진다면은 괜히 내가 지금 수익을 더 내려고 하다가 챙기지 못하는 사태들도 발생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챙겨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도 섣불리 서둘렀다가 쌍봉 만들고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추가 매수했던 자금들까지도 같이 물려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일이 커져가지고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조금 참았다가 여기 위쪽을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쌍봉 만들고 밀려 내려가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쌍봉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집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는지요. 근데 이후의 변화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전고점 2750포인트를 넘냐 넘지 않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 이제 딱히 큰 문제가 없다면 악재가 없다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은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지금 제가 미리 차트를 이렇게 그려놨었지만은 여기서 쌍바닥을 그려가지고 못 그리면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쌍바닥을 그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우상향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여기도 쌍바닥을
그렇다고 해서 전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결국 쌍봉 만들고 빠지는 자리다 보니까 다우존스도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좀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1,400포인트를 건드리고 난 다음에 조금 밀려 내려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안정화가 좀 되어준다면은 아마 증시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환율이 여기서 1,350원대에서 1,400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과거에 1,350원 이하에 있었던 때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 환율은요, 결국 국가 신용도와 국가 위기를 좀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돈에 대한 어떤 메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1달러 살 때 필요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요. 달러가 좋아졌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돈이 좀 안 좋아졌거나인 건데 이제 환율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과거 2023년보다는 올해가 좀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증시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유지가 된다면은 올해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말하지만은 지금 이거 상승이 지금 여기가 고점이 되어가지고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 상승다운 상승도 안 나왔는데 빠져내려가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할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면 최대한 갖고 있는 것이 좋고 현금화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현금화를 시켜놓는 게 좋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가지고 탈출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 하반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하반기 시장을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좋을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락세가 만들어지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하고 있지만 지금 하락세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락세라는 게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약간 버티다가 또 떨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저는 하락 도중에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종목들을 최대한 탈출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로운 종목을 사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이 매일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날씨도 보면 비 올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지만은 비 올 땐 집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야 들어가서 아무거나 사면 수익이 나겠지만 안 좋을 때는 조금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말을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고점을 조심하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종목 고민들을 잘 풀어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아니면 가져가도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되게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고민들 제가 같이 해결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갈게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월드엑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월드엑스 월덱스 25,600원에 20%예. 25,600원에 20%. 20%요. 예예. 월덱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지금 잘못하면은 역사적인 고점에 물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비싼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게 뭐냐면 바로 코앞을 보게 되면 싼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23,000원부터 29,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25,000원에 산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대로 좀 괜찮은 가격에 산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만큼이나 올라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해 생각을 해서 싸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게 돼요. 그래서 나무와 숲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숲을 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캔들의 지금 어떤 현재 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월덱스는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엄청나게 올라온 2,000원대부터 1,000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30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자리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0원까지 올라온 이 자리가 지금 시청자님 반도체가 좋다고 하던데요.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셨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서 사셨겠지만 지금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엄청나게 좋아져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26,000원까지 올라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이미 끝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갑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예.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고요. 지금 어쨌든 이제 고가에 물렸기 때문에 고가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반등이 나오면 빨리빨리 팔고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짧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가 자리에서는요. 그래서 밑으로 밀리면 손절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고요. 올라오면은 크게 욕심내는 것보다는 정고점 언저리에서 파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고점이라고 예. 할 만한 단계가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힘이 빠지니까 점점 빠지는 경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게 된다면은 아마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오랫동안 많이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은 본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에 하나 본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5,000원까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예. 25,000원까지 올라올 때 이 반도체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심상치 않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는 빨리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예.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게 그렇게까지 수월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수월하다면야 스스로 아마 잘할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엔 그러지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분위기를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냥 25,000원쯤 됐을 때 거래량이 조금 발생이 되면서 올라오게 된다면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한 40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25,000원까지 간다면은 조금 더 들고 가서 26,000원, 7,000원까지 가져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25,000원까지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없다. 그럼 그냥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밑으로 빠져내려갈 때는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23,000원 자리를 잡아놓고 그냥 손절했다가 아래쪽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지만 시청자님은 그 월렉스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삼성 SDS. 삼성 SDS고요. 명신산업이요. 명신산업. 갑자기 확 바뀌네요. 명신산업이고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15,400원. 15,400원에 15%. 15%요. 네. 명신산업을 15,400원에 15% 사놨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가도 아니고 저가에 잘 사놨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만 가면은 수익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도 잘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잘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주가만 안 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내실은 점점 이렇게 차곡차곡 가치가 좋아지고 있는데 겉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얘가 진국이었네 하고 사람들이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주식이에요. 내가 샀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주식이 아니라 내가 싸게 샀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기업을 샀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줘야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명신산업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역배열인데다가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고 안 가고 있고 거래량 없고 이러면은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손절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렇게 바닥에서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청자님이 이 종목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하거나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거를 눈으로 보고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지금 이렇게 먼저 사셨다고 한다면 언젠가 좋아할 때까지 그냥 묻어놓는 방식의 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샀으면은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칼을 뽑았으면 무라로 썰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종목을 샀으면 수익을 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샀으면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못 기다려서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도 이거를 잘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15,400원에 사가지고 밑으로 조금 빠지거나 14,000원까지 빠지면 아마 내가 잘못 샀나 싶을 거고 그럴 거예요. 지금 아래쪽인데. 그냥 결국 15,000원이나 14,000원이나 바닥인데 그 조금 움직이는 거에 일일비하다 보면 내가 잘못 샀나 보다 하고 팔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 종목이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담받을 내용이 아니라 샀으면 그냥 가져가면 돼요. 이런 게 제가 말하는 올바른 투자다라는 거죠. 우리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재테크의 일환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엄청난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적금하듯이 하면 돼요. 적금하듯이. 적금 넣어놓고 우리가 매일같이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그죠? 네. 적금할 때가 매월 얼마씩 내고 난 다음에 그냥 내 할 일 하고 내 볼일 보러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샀으면 그냥 들여다보지 말고 냅두면 돼요. 그 들여다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도 되게 안 갈 거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이건 좋은 기업이니까 5% 그냥 정도? 사놓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5% 정도 더 사도 될까요? 그건 욕심이죠. 더 살 거라고 한다면 내려갔을 때 더 산다라는 개념을 갖고 가셔야지 지금 내 산 자리에서 뭐 딱히 뭐 별로 뭐 다르지도 않는데 여기서 뭐 더 사면은 비중만 늘어날 뿐이지 뭐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네, 주가가 알겠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더 산다는 개념으로 혹시나 여기가 바닥이 아니어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좋은 기업이 더 싸게 내려가는 거니까 더 사야 되겠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비중 늘려버리게 되면 내려갔을 때 대응 힘들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 10만 원에 50%요. LG전자를 10만 원에 50%요? 예. 뭐 일단 50% 비중이라는 게 조금 많아요. 뭐 이거는 뭐 왜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일단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주가가 내려갈 때 대응 전략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가벼워야 뭔가 이렇게 뒤에 뒤처리가 좀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을 작게 벌려야지 나중에 뒤처리가 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일을 크게 벌려놓으면 뒤처리가 되게 수습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죠? 예. 그 우리 친구들 모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야, 우리 오늘 한 7시쯤에 모일 수 있는데 안 모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알아놔라라고 이야기한 것과 무조건 모일 것처럼 막 한 100명 초대해놓고 갑자기 그게 행사가 취소되는 거랑 차이가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크게 벌리면 크게 벌릴수록 뒤에 뒤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는 자리가 바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청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요.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투자의 대가들도 그런 게 뭐냐면 내가 산 자리가 바닥일 경우는 잘 없어요. 내가 산 자리가 무조건 거기가 제일 저점이고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1000번을 매매하게 되면 진짜 뭐 한 10번이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나머지는 싹 다 물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빠지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러운 그 흐름에서 내가 산 자리가 바닥이 아닐 수 있으니까 나는 바닥이 아니어서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손절일 거고 손절하고 다시 사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매수가가 좀 다소 높은 편인데 내려갔을 때 매수가를 좀 낮춰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내 매수가를 낮춰서 따라간다면 어떻게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추가 매수인데 지금은 시청자님은 주가가 이렇게 내가 산 자리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했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LG전자가 나쁜 것도 아니고 뭐 망할 기업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비중 50%인데 더 사기에는 너무 무거운걸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LG전자가 나쁘고 LG전자가 좋고보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비중이 50%나 들어가 있으면은 반드시 시청자님은 올라가기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알을 궁지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50% 사라고 뭐 떠민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LG전자가 지금 어쨌든 여기서 충분히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닥을 잡는다라는 관점이 오늘 93,600원이니까 오늘부터 바닥이니까 오늘부터 내일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즈음에서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다가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즈음이라는 건 85,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95,000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언저리쯤 어떤 라인대에서 자리를 잡다가 올라간다는 건데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줄 알고 사버리거나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처치곤란이고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함정에 빠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단기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 나오면 1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와요. 아무 이유 없이요. 호재 없이도 그냥 한 10만 원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면은 비중을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를 줄여놓으세요. 그래야지 주가가 만약에 85,000원이든 9만 원대 자리 잡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좀 더 낮추고 그때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 비중을 늘리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비중이 커버리면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LG전자는 지금 당장에 뭐 85,000원대가 되었든 9만 원대가 되었든 저기서 이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대형주 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금 반도체 시장이라든가 반도체 쪽에 수급이 빠져나가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예의를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으로 갈 만한 자리가 바로 2차 전지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2차 전지가 지금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튀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지금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갔어요. 방금 봤던 명신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다 또는 자동차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LG전자가 우리가 뭐 가전제품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느 순간부터 얘들이 체질 개선을 하면서 전장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산업 쪽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도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 자동차 쪽으로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면 아마 1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비중부터 줄여가지고 비중 조절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겠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10만 원에 들고 있는 사람과 9만 원이나 8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가져가는 사람은 수익률이 당연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대응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기업은 좋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만 좀 조절하면서 가져가 보자. 그러면은 크게 어렵진 않은 기업이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 보고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희 종씨이기도 해서 자꾸 얼굴을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거기 위메이드 플레이를 위메이드 플레이 11,000원에 갖고 있어요. 11,000원이요? 네, 근데 이거 추가 매수를 어디쯤에서 해서 매도는 어디쯤에서 해야 될지 추가 매수 좀 하고 싶고.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탁탁 찍어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제가 그냥 딱딱 찍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인생은 시청자님 겁니다. 그죠? 그렇죠. 점심 식사하셨을까요? 아직 안 했습니다. 몇 시에 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 할 거예요. 몇 분 정도에 하실 거예요? 몇 초 뒤에 하실 한시경에. 건가요? 뭐 드실 한시경에 할 건가요? 겁니다. 네? 뭐 드실 거예요? 뭐 드실 집에 거고 있는 거 얼마나 먹어요. 양을 드실 거예요? 본인의 인생인데도 이걸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묻는 게 그죠? 무리였죠. 그 묻는 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되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렇죠. 원하는 대답을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습관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분들께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묻지 마라.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냐라는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정확한 시기 이런 건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가다 보면 알아요. 시간이 이렇게 네.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보다 보면은 그때쯤 돼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오후 7시에 타야 되는데 7시에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는 그때쯤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쯤 돼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11,000원에 사가지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려면 어느 가격대가 될까요? 9,500원에 자리 잡으면 9,500원이 될 거고 8,500원에 자리 잡으면 8,500원이 될 거고요. 7,500원에 자리 잡으면 7,500원이 될 거고 만약에 10,000원에 자리 잡으면 10,000원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 어떤 신호도 없으니까 결국 지금은 그냥 때려 맞춰달라. 우리가 찍어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찍을 수는 없는 거고 그때 그 상황이 됐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3시간 정도의 강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코멘트를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모양으로 올라가고 어떤 힘으로 어떤 뉴스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2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거고 17,000원까지 갈 수 있고 15,000원까지 갈 수 있고 12,000원까지 갈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좋은 내용이면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그건 올라오는 걸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25,000원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그 질문 얼마에 받을까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세요.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면은 내 스스로가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잡지 마시고 지금 이제 11,000원짜리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도 아니고 지금 내 상황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비중이 20%면은 그렇게까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되는 비중인데다가 그리고 매수가도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매수는 굳이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 흐름을 본다면은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올라갔던 그런 역사, 흐름, 얘의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청자님한테 네. 제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시청자님만의 어떤 기상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5시일 거고 어떤 사람은 6시일 거고 어떤 사람은 7시일 거고 어떤 사람은 9시일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습관을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종목의 습관을 보니까 얘가 튀어 오르기 시작하면 보통 70%에서 80% 정도 급등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급등 중에서 좀 작은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딱 보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겠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얘의 습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예측을 하고 끝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여기서 뭐 2만 원까지 갈 겁니다가 아니라 얘 습관을 보니까 튀어 오를 때 한 보통 한 19,000원부터 2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호재 유무라든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힘의 유무에 따라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조금 덜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조금 덜 가는 자리 15,000원이 지난 정고점이네. 그럼 여기서부터 더 간다면은 15,000원 자리가 넘어간다면 더 간다 생각하고 좀 더 들고 가보는 거고 15,000원 넘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저기서부터 좀 팔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끝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런 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는 우리가 맞출 수도 없고 방금 말했던 15,000원까지 가는 것도 아닐 수 있겠죠. 13,000원 가다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13,000원까지 가다가 빠지는 거 누가 판단해야 돼요? 그 매물이 많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매물이 많은 자리가 모르고. 어딘데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13,000원 거기서 자꾸 아니 그 꺾이길래요. 매물이 많은 자리가 누가 매물이 많다고 그 뭐 대한민국 공식 인증을 해준 겁니까? 뭐 어떤 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기법을 만들고 기준을 이상한 걸로 잣대를 대버리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융통성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융통성 없어지면요. 군대에서 이런 사람들 고문관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 꽉 막혀가지고 진짜 일 처리 진짜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답답한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완전 열려 있어야 돼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환경이 바뀌어 나갈 때 나도 같이 변해가야 돼요. 카멜레온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다라는 어떤 뭐 차트를 어디서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물대가 많다는 자리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매물대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어 보이기도 하고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의존하지 마시고 보통은 이런 정고점 자리 그냥 의존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2,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분할 매도한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한 7,000원대에서 자리 잡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게임 관련주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도 지금 코인 관련주에서 지금 코인이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인 쉬다가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코인 시장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 한번 해볼 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15,000원 넘는가 안 넘는가를 잘 체크하셔라. 그것만 잘 체크하신 다음에 넘어간다면 홀딩하시고 아니면 팔아내면서 분할 매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도 여러분들께 제가 고지를 해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고지를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오랜만에 갑니다. 송도와 원주를 갑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송도 컨벤시아 1층 107호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후 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제가 오프라인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원주로 갑니다. 원주 시티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장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설명해드리고 오프라인 강연회에 가가지고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 오신 분들 전부 다 탄식을 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몰랐던 내용을 다 알아가시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마냥 시장이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그거 아픕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왜 안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대비를 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보니까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CD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네요. 12,900원이고요. 15% 정도 이렇게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일단 추가 매수를 나름 잘 하셨습니다. 일단은 높은 매수가에서 이렇게까지 매수가를 낮췄다라는 것을 탈출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16,900원을 사고 8,600원 샀는데 매수가가 이거밖에 안 떨어졌다는 것을 아마 매수하신 수량만큼 사셨을 겁니다. 모나코님 채팅 가능하면 아마 맞으면 1번 눌려볼까요? 저희가 채팅을 안 보고 있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가가 이거밖에 안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100주를 샀으면 밑에서 추가 매수를 100주를 했다는 건데 그거 추가 매수 효과 아무것도 없어요. 추가 매수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내기 위해서는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여기서 16,000원짜리에서 160만 원치를 산다라고 한다면은 10주를 사게 되겠죠. 근데 8,000원짜리에서 내가 100만 원치를 사게 되면은
20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그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제 샀던 것보다 물량을 2배나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같은 가격이었으면 같은 금액이었으면 2배나 더 많이 살 텐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효율을 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추가 매수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같은 금액을 여기 위에서 100만 원치 샀으면 아래쪽에서 100만 원치 사게 되면요. 물량을 2배를 사는 거기 때문에 총 물량은 예를 들어서 100주를 처음에 샀다면 지금 밑에서는 200주를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총 물량이 300주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아래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많이 하게 된다면 매수가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11,000원대까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2,900원까지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까지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금액 정도를 저는 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추가 매수를요 덜 했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탈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지금 이거 가지고는 탈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적자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 적자가 깊어지기 전에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산업, 제조 장비 쪽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를 이용해서 잘 탈출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막 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또 하셔가지고 2차 추가 매수했던 금액만큼 한번 더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더 하시게 되면은 아마 11,000원대 정도까지는 이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슈팅이 나오거나 지금 분위기에서 한번 반등이 나가게 되었을 때 본전 또는 수익까지 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해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내 매수가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를 보면서 와 문현진 멘토가 추가 매수를 했으니까 나도 신규 매수해봐야지 하는 건 뭐 한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동명상련 하는 거죠.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이분만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 그래서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반등 나올 때 본전 내지 약수익권에서 빨리 정리하셔라. 다음에 추가 매수 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같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이 사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입니다.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가 매수를 되게 이렇게 우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강조를 하는데 추가 매수 막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경고 아닌 경고를 해드리고 싶은 게 추가 매수란 단어를 머릿속에서 좀 지우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추가 매수 포인트는 더 아래쪽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추가 매수 타이밍은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한다면은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뒤에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라고 하면 그 전부 다 아닌 자리입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어디냐라고 하면요. 이거 추가 매수했다가 나 진짜 죽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생각 드나요? 추가 매수 할까요? 질문 나오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하여도 될까요? 라고 누구나 덤빌 수 있는 자리는 그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와 이건 내가 추가 매수했다가 진짜로 큰일 나겠다, 끝나겠다, 망하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한국 테크놀로지 보세요. 뭐 한국 그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런 거 보면은 와 이거 지금 고점에 사가지고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이거 추가 매수하면 죽겠다 싶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라는 거지. 지금 이거 뭐 지금 요 뭐 현대오토에버가 뭐 얼마나 떨어졌다고 뭘 했다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은 게 뭐 속으로라도 말을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필살기예요. 우리 게임 같은 거 보면 필살기 같은 거 있죠. 막 쓰진 않죠. 그죠?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 같은 느낌이라고요. 근데 왜 비장의 무기를 아무 때나 지금 쓰면 됩니까? 필살기 아무 때나 쓰면 됩니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왜요? 라는 생각을 자꾸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추가 매수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보루다. 이게 진짜 구명조끼다. 이거 마지막 나의 무기고 이게 안전벨트다 생각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발하실 거예요? 추가 매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저점이 어딘지는 확인했잖아요, 눈으로. 추가 매수는 13만 원대 이제 가능하겠다. 저기서 바닥 잡는 거 보고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눈으로 몇 번이나 확인해 놓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역시나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현대오토에버 이쪽도 이제 자동차 쪽으로도 이렇게 엮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IT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막 AI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막 엮여요.
그래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좋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수익 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는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나의 망가진 계좌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개념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물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물렸을 때 대응을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를 막 하지만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조금 이후의 결과를 좀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여기서는 충분히 올라갔을 때 20만 원대까지 가기 때문에 매수를 추가하면서 안 해도 수익 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얘가 13만 원 지켜진다던가 저기를 무너뜨려서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 저거는 이제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어렵고 추가 매수를 해야 효과가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13만 원에서 자리가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12만 원대라든가 11만 원까지 밀리는 거 보고 한다면 금상첨화다라는 전략을 드려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만 반드시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온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JYP 엔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 막 생각한다고요. 모든 시청자분들 다 똑같죠. 추가 매수 지금 하면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잖아요. 보세요. 추가 매수 막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지금 오프라인 강연에서 한 2만 명 정도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된 이유 공통적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추가 매수를 막 한다라는 겁니다. 추가 매수 막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닉네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도 지금 보면은 밑으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냥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이분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 하고 싶냐면은 내가 지금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내가 물렸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가격보다 26%나 빠져 있는데 추가 매수하면 손실률이 좀 줄어들고 매수가가 좀 떨어지니까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추가 매수는요. 올라가기 시작할 때 또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들 때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특히나 쌍바닥도 그리지 않고 외바닥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94,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야 이게 지금 63,000원까지 내려갔다가 69,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지난달에요 4월 중순에 할 걸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올라오는 거 보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지금 해야 되는데 라는 환상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막 하게 되는 거죠. 환상 품지 마세요. 내가 산 가격은 내 사정이고 이거는 딱 진짜 깨놓고 말하면 시청자님 사정인 거고요. 이 회사가 주가 자리 잡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20% 물렸으니까 얘가 바닥 잡을 거야?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이 종목 기준으로 보세요. JYP 엔터를 시청자님이 여기 94,000원에 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사고 싶은 자리인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왜 잡습니까? 바닥 잡는 걸 확인한다든지 지켜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했던 내가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부터 6개월 정도 지켜보고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JYP 엔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가 매수할까요? 질문하셨으니까 6개월 뒤면 11월이죠. 11월에 다시 물어보세요. 그때쯤이면 아마 추가 매수 해도 되겠네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추가 매수 안 되고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주가가 6만 원대에서 자리 잡는 걸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쌍바닥을 그리는 걸 좀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쓰리바닥까지는 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3번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가는 걸 확인을 해야 여기가 좀 단단하게 바닥이 굳어졌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때 진입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파동이 아마 한 3, 4,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네요. 결국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지켜보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애경산업이고요. 네. 23,300원에 40%입니다. 조금 뒤늦게 따라붙으셨네요. 예. 이렇게 따라붙는 매매를 하면요. 결론은 물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수익이 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 따라붙는 매매의 문제는 뭐냐면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지금 오늘이 고점이어가 줄줄줄줄 빠지게 된다면요. 시청자님을 오늘 못 판 거, 그러니까 어제 못 판 거, 오늘 못 판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못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려요, 그냥. 예. 이건 수많은 개미들이 입증을 해준 거예요. 시청자님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고요. 예. 내가 샀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수익 중일 때 못 팔면은
결국은 어제보다 1% 빠지면 어제 팔 걸, 거기서 또 1% 빠지면 그저께 팔 걸, 어제 팔 걸, 거기서 또 일주일 또 빠지면은 3일 전에 팔 걸, 이틀 전에 팔 걸, 하루 전에 팔 걸 계속 그렇게 아쉬워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 어느새 본전이고, 본전에서 올라갈까 봐 못 팔고, 본전이 오니까는 그럼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본전에서라도 팔 거라는 생각이 또 못 팔고, 물리면은 에이씨 완전 끝났네, 망했네 이런 생각을 해서 기다려버릴까 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요,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올라갈 때 따라 붙은 사람들의 의무,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 붙은 사람들의 매매 방법은 뭐여야 하냐면요, 단기적으로 그냥 2%든 3%든 수익이 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통해 갖고 조금씩 계속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다 보면 결국 내려가요. 그러니까 주가는요, 아주 간단한 이론인 게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내려갔을 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저점 라인 때 대충 사놓고 그냥 기다려가지고 묻어놓으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난다는 거고, 고점일 때도 최고점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팔다 보면 어느 순간 고점이 되어가지고 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려갈수록 무겁게 사시고 올라갈수록 가볍게 사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 40% 샀다는 것은 올라갈 때 무겁게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게 이게 지금 무슨 투자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내려갈 때 물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에 만족 못 하실 거거든요. 얘가 지금 저점 대비 23%, 30% 올라왔는데 4% 지금 챙기는 게 만족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욕심만 커져가지고는 수익률이 더 커질 거라고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게 되다가 물리게 되는 케이스가 이런 매매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냥 분할 매도를 통해 갖고 3분의 1씩 그냥 3분의 1이라든지 한 4분의 1이라든지 그냥 파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왜요 이제 와서 들어가서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 올라오는 족족 팔아내셔가지고 지금 이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24,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애경산업이 지금 이제 올라가려면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장은 아모레니까요.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아모레퍼시픽 자체가 올라가다가 지금 보면은 어때요?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꺾인 것 같습니까? 꺾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럼 꺾여 있다라는 말은 화장품이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좀 쉴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계속 굳이 여기서 뭐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팔아내야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팔아내셔라. 내가 뒤에 들어온 만큼 우리 그 식당 같은 데 친구들 식사 자리에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들어가서 있으면 온전히 많은 것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뒤늦게 들어와 가지고 얘들이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 와버리게 되면 난 고기 한 점 먹은 걸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나가야 돼요. 늦게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늦게 왔으면 수익률을 낮게 잡으세요. 지금 이 정도 수익이면 저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분할 매도를 통해 갖고 수익을 챙기시고, 만약에 꺾여 내려가서 아모레퍼시픽이 쉬어가기 시작한다면 얘는 다시 또 18,000원 내지 16,000원까지 또 떨어지니까 팔았다가 다음 기회 때 가면 되죠. 2차 갈 때 사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비유한 걸로 친다면은 1차 끄트머리 와가지고 야 방금 왔는데 고기 좀 더 시켜주면 안 되나 이러지 말고, 지금 차려진 거에 조금만 먹고 나간 다음에 2차에서 온전히 즐기세요. 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사세요. 제발 좀.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를 뭔가 좀 잘못 누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랑 대화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 누르고 이게 전남 네. 멘토님. 네, 종목 말씀하세요. 예, 뉴턴포스 7,360원에 15%요. 리튬 포어스요? 예. 7,360원에 60원. 15%예요. 예. 일단 탈출은 될 것 같고 수익도 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예상이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2차 전지 쪽에 지금 이제 흐름이라든가 분위기가 반등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수급이 좋다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뭐 엄청나게 메리트가 높다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반등 없이 빠졌단 말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반등 없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거기서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반등 없이 빠진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쪽은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가능성만 열려 있다라는 것뿐인 거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반도체 쪽으로 돈이 막 다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데 다음 타겟이 2차 전지면 참 좋은데 얘들이 만약에 자동차 쪽이라든지 화장품 쪽이라든지 게임 쪽이라든지 뭐 다른 산업으로 만약에 돈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얘는 계속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금 타이밍에 반등이 나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분위기 자체가 과거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뭐 앞으로 세상을 흔들어 놓을 만한 전국을 뒤흔들 만한 전 세계를 뒤바꿀 만한 어떤 그런 산업이라고 뉴스 막 대서특필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거의 뭐 신격화가 되어가지고는 종교처럼 막 2차 전지를 막 외치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2차 전지 실적 안 좋다, 망했다, 실적 악화다, 목표가 낮춰야 된다, 이거 지금 산업성이 안 좋다, 지금 수익성 안 좋다, 테슬라도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뉴스들로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이제 반등 나가기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믿고 있던 사람들도 약간 실망을 하면서 손절하거나 하면서 물량이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개미 털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 나가기 전에 보통 그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을 뺏고 털고 난 다음에 주가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제 예상이 100%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반등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가격대에 2차 전지 관련주를 이렇게 사놨다, 리튬 관련주를 사놨다라고 한다면은 반등 나올 때 아마 탈출 분명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예상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산업으로 돈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시간도 많이 뺏기게 될 거고 주가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서둘러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계획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비중이 15%니까 아마 추가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안 돼서 할 것 같은데요. 할 거라고 한다면 4,000원 깨지나 안 깨지나 보면서 깨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하시던가 아니면 깨지면 그 아래쪽 선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2차 전지라든가 리튬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좋으면 다행인데 안 좋잖아요. 적자가 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더 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고 반등 나갈 가능성만 보고 그냥 그대로 홀딩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는 이수페타시스를 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네요. 일단 뭐 이수페타시스가 35,7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분들께 제가 상담하는 게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익 나면은 챙기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익 나면 챙겨라라고 하면은 더 갈까요 안 갈까요를 매일같이 궁금해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제가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예측으로 움직이는 것 같나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 같나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실적이 엄청 좋아진 것도 아니고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막 엄청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와가지고 계약이 막 수주가 되고 이렇게 통계치로 완전히 따따따따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기대감 회복이 좀 될 것 같다. 반도체 산업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감 하나로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가 살아 있다면 주가가 더 갈 수 있는데 기대감이 끝나버리게 된다면 주가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싱긋고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더 간다 안 간다는요. 산업이 더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는 사람이 화수가 됩니다. 결국은 이런 고점 자리에서 올라왔을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차트 대응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된다면은 충분히 신고가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5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고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아직까지 기대감은 살아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아직까지 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포인트가 되겠죠. SK 하이닉스가 정고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수페타시스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좋고요. 정고점을 뚫지 않을 때 43,000원짜리에서 뚫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더 가든 안 가든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안 갈 가능성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익을 줄 때 43,000원짜리에서 더 간다면은 홀딩, 더 가지 않는다면 바로 절반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밀려 내려간다면 본전에서 정리했다가 아래쪽에 다시 들어가거나 다른 종목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수익 나고 있을 때 감사히 여기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뉴스에 휘둘리지 마세요. 기업이 좋네 마네 이런 거에는 전혀 휘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차트 대응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와 종목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빠지면 다 박살납니다. 결국은 종목을 뭘 잡냐,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장 예측은 제가 강연에서 많이 해드리고 있죠. 오프라인 강연에 오시게 되면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